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다. 당시에 2011년 벌써 12년 전이죠. 그 언론에다가 여러 번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때보다는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의 속성상 뭔가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만들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지금 언론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또 뭐 시민단체나 전문가라고 자칭 전문가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 영합해서 이제 본인의 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뭐 TV에 나와서 계속 뭐 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어 저는 이제 국회 토론회나 여러 군데에서 또 저도 뭐 TV에 나가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사실 큰 관심이 현재는 없고 그냥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안 사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아무리 이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건 아무 효과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이신 이 어민들과 이 수산물 유통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관련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런 잘못된 이 주장을 통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들이 직접적인 저는 사실은 경제적인 소송을 해서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강의를 제가 요청한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있고요. 방사성을 대량으로 환자한테 직접 투여해서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소 폭발입니다. 원전이 이제 폭발됐다 그러지만 뭐 핵폭발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생긴 수소가 폭발하면서 안에 일부 있었던 방사능이 이제 대기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심은 녹아서 이제 지하에 들어가 있죠.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 빗물 이런 데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능이 태평양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도 알프스라는 지금 여기 탱크를 보시게 되면 한 1000개 정도 탱크를 지금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2년간은 2013년까지는 그냥 지하수하고 빗물이 그냥 다 바다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100배 정도, 지금 방류하겠다는 한 100배 정도가 일단 바다로 다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탱크에다 이제 모아놓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차수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탱크에 모으는데 지금 이제 탱크가 다 찼죠. 10년간 이제 다 찬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바다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또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네 그 후쿠시마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필터로 걸러서 이제 적어도 이제 방류 일반 그 방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제 맞춰서 방류하겠다는 게 현재 일입니다. 그럼 바다에는 방사능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일본이 삼중수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확 오염을 시키냐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다는 그냥 방사능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방사능 자체가 워낙 많아요. 우라늄도 많고요. 칼륨도 많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인공 방사선은 어디서 주로 됐냐면 후쿠시마도 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1950, 60년대 핵실험하면서 미국하고 소련이 다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바다에 골고루 퍼져 있고요. 세슘이 뭐 한 40경 정도 되고 삼중수소는 620경 정도 되죠. 엄청난 양이었어요. 근데 후쿠시마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양입니다. 한 3경, 그러니까 이 세슘의 한 10분의 1. 이 삼중수소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이번에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처음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지금 100배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도 6천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에 하면 한 10년 뒤면 한국에도 올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인데 태평양 전체가 다 희석돼서 1조 분의 1이 한국에 온다 그러는데 지금 1조 분의 1이 온 상태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뒤에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해역은 지금도 측정해 보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양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게 뭐 검증이 안 돼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인 뇌피셜을 위해서 머릿속에 상상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 9월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프스라는 장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루에도 600억 베크렐 해양 방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예. 근데 지금은 알프스란 장비로 다 모아서 걸러서 배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2월 달인데요. 이제 저랑 포함해서 여기 이제 소비자 단체 세 분의 대표님이 계시고 또 전문가들 또 식약처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갔습니다. 당시에 왜 일본을 갔느냐? 일본 수상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이와떼, 아오모리, 후쿠시마, 그 다음에 홋카이도 이런 데서 잡는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를 당시에 7개현을 금지시켜 놨죠. 식약처에서. 그런데 이미 이제 2014년쯤 되고 나면 자기네들 데이터에 의하면 거의 감소해가지고 세슘이나 이런 게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 수입을 풀어달라 이제 요청을 했고 우리는 그러면 실사를 가서 진짜 풀어도 되는지 교차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식약처 또 소비자 단체가 다 가서 현지에서 다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일본에서 늘 발표하는 자기네 국민들 대상으로 세슘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계속 발표하고 있었는데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 단체에서 처음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당시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없이 자기네들의 수입을 막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식약처는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발표하면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비자 단체들은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벽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수출되는 명태 이런 거를 저희가 한 곶짝을 사가지고 우리가 가져오고 한 곶짝은 일본 수산청에서 검사하고 그런 교차 검증을 이미 다 했었습니다. 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해양 환경 방사능 감시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표층 해수, 뭐 수신별 해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세슘도 있고, 뭐 삼중수소도 있고, 뭐 플루토늄 같은 이런 스트론튬, 그러니까 다양한 방사능 물질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퇴적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석 결과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보고서에 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들입니다. 서해도 있고 제주도 남쪽에 남해도 있고 이 동해도 있고 이런 지점들에서 다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 지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제주 남박해영 요 점을 찍었어요. 제주에 가까운 이 점을 찍어서 얼마 나왔는지를 보면 여기 삼중수소는 0.08에서 0.3 베크렐 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그냥 일반적인 바다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정도 삼중수소입니다. 자연 방사능이고요. 삼중수소는 강물의 한 10분의 1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먹고 있는 요 생수의 한 10분의 1이 바다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농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태양의 풍에 의해서 성층권에서 삼중수소는 만들어져서 빗물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게 강이 되고 그게 바다로 가서 희석이 되거든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삼중수소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물에 비하면 우리가 먹는 물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 데이터고요. 예. 그래서 요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기술에서 2010년 12월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입니다. 얘는 가장 최근이죠. 2021년.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여기 보면 2005년에서 9년까지도 있고요. 2010년. 다 이건 후쿠시마 사고 이전. 요거는 2016년, 20년, 2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예, 보시게 되면 요거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 0. 동해죠. 동해 0.1, 뭐 0.1 수준. 뭐 어떤 건 그 이하라는 얘기는 검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2005년, 2009년에도 0.06 뭐 이렇게 되고요. 0.1, 0.1, 0.2, 0.2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장 최근에도 0.1 이하다. 검출 안 돼요, 동해에. 2016년, 2020년도 검출이 안 되거나 기껏 검출해도 0.2 정도 수준. 남해도 0.1 검출 안 되는 게 대부분. 이하는 다 검출 안 된 거고요. 검출이 되는 건 0.17. 이쪽은 뭐 2016, 2020년도 검출 안 되고요. 여기도 검출돼봐야 0.1에서 0.2 사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0.2 사이. 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이라.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삼중수소 입장에서. 지금보다 후쿠시마에 버리겠다는 그 처리수에 100배가 쏟아져 나온 이후에 지금 12년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해역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화시설 알프스라는 게 뭐냐 하면 빗물, 지하수에 의해서 이 원자로가 녹았던 연료 덩어리를 통해서 섞여서 이제 바다로 가는 거를 원래는 2년간은 이 정화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방비로 오염수가 그냥 방출됐다 보면 2013년 3월에 처음 이제 이거를 설치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탱크에다 모아놓고 필터로 걸러내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000개가 쌓여 있고 이제 이걸 이제 올해부터 이제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버리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이 버리면 그만큼 이제 많이 나가니까 이게 결국 반감기가 얘도 12.3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쌓아놓으면 얘도 어느 정도 반 이하로 줄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는 오염수를 위기를 이제 얘기할 때 뭐 알프스가 뭐 결함이 있어서 잘 걸러지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양이 근데 여기서 양은 뭐 몇 톤으로 주로 얘기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방사능 양이 아니라 물의 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방사능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위험하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일본이 발표한 일본 동경정력이 이제 자기네들이 측정해서 발표하는 얘기고요. 걸러내고 난 뒤에 오염수에 사실은 이제 오염 처리수죠. 처리수를 보면 세슘 같은 경우는 5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배출 기준대 근무 배출 기준인데 그 기준보다 이하죠.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일본 수산물을 우리가 할 때 킬로그램당 100 이하면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100 이렇게 측정되는 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소 역시 필터를 잘 걸치기 때문에 배출 기준에 비하면 그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삼중수소는 필터에 걸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얘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이제 필터에 걸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기준치 10배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요거를 물 10배를 희석시켜가지고 이제 이 기준치에 맞춰서 30년간 이제 배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기네 목표입니다. 자, 이 대기 중에는 아까도 자연 방생하는 게 5만에서 7만 조 베크렐이 전 지구상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2조 베크렐이니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에는 한 1 내지 2베크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나 이거는 지금 늘 측정해보면 한 0.10분의 1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는 물하고 물 형태로 들어옵니다. 우리 체내에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기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설이 되죠. 우리가 물을 먹으면 또 소변은 나가고 땀으로 나가기 때문에 열흘 정도 지나고 나가면 반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량이 들어오는데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미량이 들어오면 그냥 미량이 배설돼서 나가죠. 생선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틀이면 반이 빠져나가요. 물속에 살고 있고 계속 물을 먹고 뱉고 물 먹고 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본에 있던 생선이 이렇게 거기 오염된 삼중수소를 먹고 우리나라까지 헤엄쳐 와가지고 여기서 잡히는 거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오는 도중에 다 희석돼가지고 우리나라 해역의 삼중수소 수준 정도로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잡힐 때는 더 이상 삼중수소가 없는 거죠. 자, 피폭은 내부 피폭이 내부 피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부 피폭에 관심이고요. 늘 사람들이 방사능은 몸에 계속 축적되니까 낮은 농도에서도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사능 중에서 축적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다 배설이 돼요. 예, 중금속이 아니거든요. 방사능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다. 방사능 중에서 일부 중금속이 있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슘, 삼중수소 이런 건 중금속이 아니에요. 다 먹으면 다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미량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쌓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조그만 물고기가 먹고 또 큰 물고기가 먹고 더 큰 물고기가 먹으면 점점 농축이 돼서 그게 대표적인 예가 수은이나 카드뮴이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간에 농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데 세슘이나 삼중수소는 농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배설되고 나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한다고 먹이사슬로 올라간다고 해서 더 농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농축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전에서 방출된 삼중수소인데 요오드, 세슘, 제뇽, 스트론튬 삼중수소인데 체내 표적 기관이 삼중수소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쌓이지 않고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의한 시뮬레이션이죠.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기술원 한 거고 이 해류는 구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사실은 미국이 먼저 닿고 그 다음부터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거의 7년 후, 10년 후쯤 돼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때는 1조분의 1로 희석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만 더해집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 물에 100만 분의 1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측정하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냥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얘기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발암 물질인 담배를 피우면 결국은 10년쯤 지나면 1조 분의 1이 대기를 거쳐서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담배 연기 역시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간접 흡연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중국은 미세먼지 다 날라오죠. 근데 일본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태평양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무리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는데 결국 지구를 돌고 돌면 다시 오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어떻게든 위험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국은 삼중수소 안 만드느냐? 일본에 지금보다 10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하이 남쪽에 있는 칭산이라는 원전이고요. 여기서 연간 22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20년 전부터 매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 가동하는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예요. 원래 삼중수소라는 거는 정상 가동하는 원전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이번에 방출하겠다는 거에 10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20년 전부터 매년. 얘는 태평양 쪽에 있죠. 얘는 서해에 있죠. 자, 구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방출해봐야 우리나라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문제니까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 게 이거 해봐야 이 빗물에서 떨어지는 삼중수소에 의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측정이 안 돼요. 다 희석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얘가 문제라 그러면 중국이 더 문제인 거죠. 10배니까. 실제 삼중수소가 지금보다 1000배가 더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963년입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10배, 100배, 1000배입니다. 이게 바로 미소 핵실험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제가 태어날 때가 1966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태아 때 어머니가 삼중수소를 지금보다 100배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다 백물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수에 다 들어있는 삼중수소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 피폭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암이 발생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높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위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삼중수소가 지금보다도 자연계에서 인공삼중수소가 1000배가 더 높았을 때 이 받는 피폭량은 10 마이크로시버트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위로 미리시버트 단위로 하면 0.01 미리시버트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평상시에 늘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5,000 마이크로시버트를 받습니다. 자연에서. 그럼 그 중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이렇게 많이 높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를 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방사선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PD 수첩에서도 나와가지고 태평양 다 돌고 희석돼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한 바퀴 돌고 오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는 측정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 PD 수첩에 PD가 제 얘기를 듣고 삼중수소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군요. 라고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방송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 어떻게 그 안에서 먹이를 먹고 결국 우리나라에 다 와서 우리나라에 잡히는 거예요. 이 어민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행위인 거죠. 안전한 거를 가지고 스스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안 먹어야 되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도 이제 제주도의 해녀 뭐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면 항상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뭐 후쿠시마 방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사 먹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SBS에서도 나가면 꼭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같이 또 이 토론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수산물에 농축 안 돼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뭐 흘러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은 원자핵공학을 하시는 분이시지 해류를 연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류를 연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 어류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해양과학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안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충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중수소는 이 농도가 식수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7만 베크렐 정도가 기준인 나라도 있습니다. 호주는. 그 이유는 이 정도 먹어도 1mS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그 현재 있는 삼중수소를 10배 희석해가지고 방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떠먹으면 이 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호주의 식수 기준으로 바다에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 이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우리 바다에는 0.1에서 0.2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후쿠시마가 갖다 버려도 0.1에 10만 분의 1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킵니다. 삼중수소는 월성원전에서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조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5년 간격으로 했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는 좀 높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조군으로 여기 서울시 삼중수소 유실에서 측정했는데 일반인들은 0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절대 0이 나오지 않죠. 2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물에 다 그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10배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우리 체내에 삼중수소를 적게 먹고 싶으면 생선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정화해가지고 담수화해서 먹으면 10분의 1로 줍니다. 그러니까 기장에 있는 미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지에 나오는 각종 채소류라든지 육지에 나오는 육류, 닭고기, 소고기보다 10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어류도 다 10분의 1. 그건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해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는 해산물들은 삼중수소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민간합동조사단 2년간 하면서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제가 발표를 했더니 엄청 이제 주민들이 뭐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인근 고등어 까딱 없다. 강물 당신아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제가 후쿠시마 인근 고등어는 문제없다 얘기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 수산물 문제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써붙이더라고요. 저는 뭐 갖다 주면 먹을 생각이 있는데 줄 생각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를 재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몸무게 고작 16kg밖에 안 되는 5살 나이에 삼중수가 17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 1베크렐이 들어있는 고등어가 걱정돼서 아이들 급식에서 수산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누군가가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고등어 300년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당장 학교 급식에서 이걸 빼버렸죠. 수산물을. 그래가지고 맨날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이제 닭고기밖에 못 먹인다고. 소고기 또 비싸서 못 먹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거죠. 어린이들 이제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 왜냐하면 고등어나 이런 등푸른 생선은 굉장히 좋은 영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다 낮아지고 뚱뚱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를 받아든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이게 이제 환경단체에 써놨는데 이 심정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부모는 이게 진짜 무섭고 애가 암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고등어 안 먹이고 더 나쁜 다른 고기를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 피하려다가 건강이 대래 해로울 수 있다. 제가 이런 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류 섭취는 대장을 비롯해서 암 발생을 20% 정도 높여요. 지금 이제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방사능도 발암물질이다. 모두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뭐가 발암물질이 됐냐면 햄, 소세지 뭐 이런 가공육이 발암물질로 등장이 됐어요. 인간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육류도 암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은 무지 많습니다. 생선하고 달리. 그런데 아직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육류협회에서 로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그 돈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서 생선을 먹지 못하게 되면 암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방사선에 받는 피폭이 꽤 많아요. 네. 이걸 다 합쳐보면 인공 방사선까지 합치면 7 정도 되고요. 7mSv 정도 되고 자연 방사선 피폭은 다 합치면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 7%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0.5mSv 정도는 식품에 의해서 받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자연 방사선 칼륨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삼중수소는 이거에 보통은 한 뭐 10만 분의 1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선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뭐 일을 하면서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50mSv까지 받을 수 있고 1년에 일반인은 1mSv 이상이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1mSv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7만
베크렐 정도를 1년 내도록 먹으면 여기에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면 자연 방사선의 한 5분의 1 정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하는 그 일본 삼중수소는 그러니까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 나오는 걸 그냥 직접 먹어도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서 1조 분의 1이 되면 이거의 1조 분의 1, 우리나라 해역은 1조 분의 1밖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저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뭐 돼서 국제기구인 ICRP에 2013년부터 8년간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의료방사능분과 위원들이고요. 전 세계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1mm 시버트 뭐 이런 기준을 정합니다. 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요.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제 환자입니다. 저는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암을 치료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이 얼굴과 몸통인데요. 전신 카메라로 감마 카메라라는 걸 가지고 의료 영상을 찍은 거고,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갑상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폐에 다 전이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돌아가시죠. 그런데 70억 베크렐의 방사능요오드를 넣어서 먹어서 치료했더니 완치가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일본에 뭐 10만 베크렐, 뭐 80만 베크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일반 검사도 못해요. 검사할 때 보통은 한 3천만 베크렐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리고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70억, 100억 베크렐씩 줍니다. 그럼 이 환자는 그럼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완치가 됐고 이분은 평생 잘 사십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베크렐은 억 단위로 먹어야지만 뭔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까 말까 하는 거고, 뭐 몇십만 베크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 방사선량과 암을 보면 우리가 100mm 시버트를 넘어가면 암 발생 확률이 0.5%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를 통해서 그분들을 50년 이상 추정을 했더니 그분들이 보통은 젊었을 때 20, 30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포 피폭을 받은 다음에 보통 80 정도 되셔서 암이 발생이 0.5%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90에 넘어서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본은 워낙 장수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원포 피폭 받은 분들도 상당히 장수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mm 시버트 이하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mm 시버트가 아니라 뭐 0.001, 0.0001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결국 잘못된 신호로 의한 국민 피해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하더라도 0.00001밖에 안 되져요. 그게 뭐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건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지 아무리 측정해도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인 효과로 결국 어민수산업, 요식업의 경제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암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이걸 안 먹는 거잖아요. 방사능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해산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암 발생이 실제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면. 그럼 이런 공포 마케팅하고 이런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아주 뭐 극미량의 뭐 방사능도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는 냉전 시대 정치인들이 만들어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핵무기를 서로 이제 경쟁하기 실험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제 말로써 이제 공포를 줘야 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을. 근데 그게 이런 헐크나 고질라 이런 얘기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헐크나 고질라 이 얘기를 보면 다 방사능 때문에 저런 괴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방사능 때문에 괴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 돌연 변이가 생기는 것도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돌연 변이가 생겨서 변종들이 나오지, 방사능 때문에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 개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돌연변이로 해서 다음 제너레이션 넘어가지 못해요. 이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들한테서 다 밝혀졌습니다. 살아있는 분들한테 돌연변이가 자녀한테 넘어간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ICRP 제가 있었던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8년간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뭘 했었냐면 방사능 무섭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전문가들이 각 방사능을 사용하는 데서는 다 방사능 안전 관리자를 둬야 되고 그리고 그걸 법제화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분들의 제자들을 다 취직시키는 자리들을 만들어준 거죠. 실제로 화학물질 중에서 발암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학물질을 가지고 각 화학물질을 쓴다고 뭐 대학도 쓰고 연구용도 쓰고 뭐 기업에도 쓰고 모든 데 쓰지만 거기마다 다 법제화를 해가지고 그 화학물질을 쓰는데 안전관리자를 다 두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방사선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관이, 그러니까 의료기관도 서울대병원 같이 큰 병원도 그렇지만 조그만 병원도 방사선을 쓰려고 그러면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고 만들고 공포를 심어준 거죠. 미량을 사용하더라도. 근데 그걸 지금은 환경단체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의 펀드레이징을 이용할 때 이제 써먹는 거죠. 이건 이만큼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디어, 언론, 영화, SNS에서 뭐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극미량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이 다 조장을 하는 거예요. YTN, MBC, KBS 뭐 할 거 없이 이거 SBS였던 것 같은데, 네. 칼칼 쏟아진 후쿠시마 오염수 4년 뒤 제주도 온다. 근거도 없는 얘기잖아요. 7년 뒤에 오는데 온다 하더라도 1조 분의 1이 와요. 1조 분의 1 오는 거를 온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온다고 계산이 된 것뿐이에요. 실제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에 오는데 7개월 후에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7개월 후에 절대 올 수 없거든요. 해류상. 그러니까 강물을 걸러서 온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류에서 뭔가를 오염물질이 생겼는데 상류로 그게 올라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런 얘기를 KBS에서 버젓이 하고 있고요. 뭐 빠르면 올 연말 우리예요. 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빠르면 2년 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거가 없는 거를 끊임없이 언론이 저렇게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냥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짜 뉴스에 대한 그래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에 대항은 뭐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지만 저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형사보다는 민사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결국 저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결국 언론은 센세이셔널해지면 광고가 많이 붙고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이 저런 얘기를 쫙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시선을 끄면 결국 광고 수익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여기 보면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당장 이런 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기 수협에서 일단 공문을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저런 식으로 근거가 없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우리를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우리는 민사소송을 하겠다. 경제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했듯이 수협이 이거 신고 상담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민들 또 우리 수산물 협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런 뉴스를 보면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다 공문을 보내죠.
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여기 보면 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장이,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수 과학적 객관성 검증 없는 방류 반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검증이 없이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나서서 정부가 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은 방류할 거거든요. 일본은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교차 검증을 하는데 참여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참여했고. 결국은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제 다 보내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본은 자기네들이 방류하는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대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결국 일본이 방류를 할 건데 우리 스스로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는 실제로 아무리 피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험하다고 보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서서 정부를 질타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어떻게 방류를 하든 간에 우리나라 영향은 없다. 이거를 이 모든 부처가 합심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언론도 지탄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도 지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저는 황당한 게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방류 반대한다고 무슨 이거는 그냥 쇼죠. 그냥 우리도 뭐 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이명웅입니다. 유명한 국민 영웅이죠. 이러한 분이 나서서 우리 생선이나 우리 해산물은 우리 해역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금 뭘 했냐면 딴 데는 다 안 하는데 포천시 홍보대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문가가 가서 또 여러분들도 가서 어민도 가서 좀 설득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좀 나서 주셔야 된다. 지금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우리 해산물은 앞으로도 사 먹자라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뭐 몇 마디만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있는 팬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공격할 겁니다. 물론 꼭 이명웅 씨가 못한다 그러면 뭐 영탁이 해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적극성, 그러니까 우리 수협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수협에 우리 멤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활동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정부는 정부대로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행보대로 해야 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격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저는 이제 방사능 무섭이라는 책을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Q&A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적도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포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고 이제 이 웨이드 앨리슨 영국 교수가 이제 방사능에 대한 굉장히 쓸데없는 공포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해서 기후 변화가 더 촉진됐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분을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해서요. 다음 주에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오는데 제가 이제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오후 3시에 이분하고 이제 일반 그 시민들 대상으로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그때 프레스 센터 19층에 오시면 대담을 동시 통역으로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